안녕하세요. 이번 겨울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과학선생님 노현주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부터 여러분과 통합과학 그리고 물리를 함께하게 될 건데요. 자세한 영상은 잠시 뒤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고 선생님께 답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1 학생들이 통합과학을 배우는데요. 통합과학의 최종 목표는 또 무엇이고 이를 위해 고1 학생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능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 있어서 비중이 꽤 큰 과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랑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도 여러분은 쉽게 90점, 10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직접적으로 대학과 연결이 되고 이 내신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선생님이 던져주기 식으로 배운 것을 이제 시험에 치른다면 1등급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습을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선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하고요.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나는 이 원리를 무조건 알 거고 안 된다면 선생님께 꾸준히 찾아가서라도 공부를 해서 이 원리는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고1은 과정, 범위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리고 암기를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반드시 넘어가도록 해라. 굉장히 중요한 단계의 공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물리를 전공하셔서 또 물리에 대한 나름의 그 관심과 열정도 있으신데 학생들도 물리를 좀 선택한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물리 2학년 때 그 최종 목표는 뭐고 이를 위해 학생들은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물리학 1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너무 시험지 기출문제에 급급해서 걔네를 분석하려고 지금은 들지 말고 그 교과에 나온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땐 그거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는 나이니까 지금은 교과 분석을 조금 해보시고 그 교과에서 내가 아는 개념을 정확하게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단순히 공식을 그냥 알파벳으로 나열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공부가 안 된 거고요. 내가 그 알파벳들이 어떠한 문자로 치환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을 시작했다면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개념 노트를 통해서 학생이 교과 과정을 빠짐없이 꼼꼼히 이해하는 부분들 선생님한테 배우면 물리에 대해서 기초부터 찬찬히 들어가서 나중에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물리 2 과목을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수능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고3이 되어서 물리 2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에게는 물리가 어떤 것이 최종 목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은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개념 노트를 작성한다거나 뭐 시간을 쓸 수 있는 뭐 공식을 유도하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고등학교 3학년인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2도 물리1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직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물리1에서 부족했던 내용들 확인해야 하고요. 물리2는 다른 교과와 다르게 조금 더 연계성이 짙은 과목입니다. 특히나 역학 부분은 더더욱 강하고 물리1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물리2라는 탑을 쌓아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1에서는 직선을 배우고 물리2에서는 포물선을 배우는데 나는 아직 직선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물리2라는 과목을 만났으니 나는 뭐 물리1은 일단 까먹고 뭐 물리2를 하겠어 라는 이런 관점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또. 그래서 우선은 내가 부족한 과목이 단원이 있다면 그 단원은 물리1부터 보세요.
그리고 물리1이 아주 깊긴 힘들다고 하더라도 물리1에서 등장했던 개념들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 물리2로 가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조절, 그리고 체력 조절, 그리고 문항 분석 필요합니다. 문항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어느 정도 치러봤을 거고 학력고사도 어느 정도 치러봤을 건데 그동안 이제 거기에서 출제됐던 주요 단원들을 한번 집어넣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3월에 내가 시험을 봤는데 이 내가 배운 단원 중에 어떤 단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단원들이 몇 번으로 출제됐는지 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 4면에 등장하는 주된 개념들, 그리고 1, 2, 3면에 등장하는 주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시험지 분석, 나의 오답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나는 4면에서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면의 주된 내용들이 예를 들면 뭐 토크라든지 역학적 에너지 평형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은 빈틈을 메워나가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물리 과목도 듣고 보니까 단계적인 학문이고 또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조언해 주셨으면 해서 물리 과목에서 필기는 어떻게 해야 하고 시험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필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쓰는 걸 다 적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발상과 아이디어예요. 내가 이 문제를 딱 바라봤을 때 손으로 풀어가다 보면 함정에 빠져요. 그리고 내가 결국 뭘 구하려고 했는지 막 식은 한창 써놨는데 뭐 딴 길로 새고 있는 거죠. 시간만 쓰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뭐부터 접근하고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적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라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고 저 방법 신선하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거 괜찮은데? 하면은 그런 발상과 아이디어 위주로 적으시고 모르는 개념만 논리 위주로 적으시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칠판 베껴 적기 하지 마시고 필기할 때 이제 남자아이들, 죄송해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흔히 여자아이들과 다르게 그냥 흑색 펜으로 막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마 경험해봤을 건데 다시 봤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칠판 판서를 할 때 중요한 내용, 예제, 그리고 뭐 보충 내용은 색깔을 바꿀 건데 적어도 칠판에서 사용되는 4색 펜인 흰색, 연필로 치환하면 검정색, 빨강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은 초록색으로 바꿔서 좀 노트 필기를 깔끔하게 내가 그리고 이 색깔에서 중요한 것 이런 자기만의 규칙을 만드시는 게 좀 필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역시 그냥 생각 없이 필기하면 안 되겠군요. 네. 그리고 시험지 분석도 생각하면서 분석해야 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필기 말씀이 결국 시험지 분석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저도 같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뭐 틀렸던 선지나 헷갈린 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틀렸던 선지는 개념을 모르는 거고 헷갈린 선지는 실수가 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아예 틀렸다, 아이디어도 못 얻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 공식, 유도 이런 논리 과정을 봐야 되는 거고요. 헷갈렸던 거는 이유를 적어야 돼요. 단위 아니면은 뭐 시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 접근했는지를 그러니까 나를 분석하는 거고요. 틀렸던 문제는 개념을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물리학도 재밌지만 이렇게 문제를 맞추는 노하우까지 가르쳐 주시니까 선생님에게 배우면 성적이 쑥쑥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보면 물리 과목에서 막 선행한다고 해서 미리 막 하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미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 과목에서 미리 할 것과 미리 하지 말아야 할 것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미리 할 것과 미리 하지 말아야 할 게 사실 살짝 겹치는데요. 미리 할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탐색을 해보시는 작업은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책으로 오늘부터 공부를 할 건데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한 번 정도 그림, 그래프, 공식,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 수업 시간에 하는 말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얘기들을 왜 해나가는지 나는 1페이지부터 그 공부 범위까지 한번 책을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시간 자체가 좀 부드럽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 어설프게 깊게 파지 말라는 거. 이제 사실 선생님은 새로운 개념을 쌓아주는 건 쉬워요.
근데 잘못된 개념을 깨부수는 건 조금 어려워요. 시간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할 거면 그냥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단순히 탐색 정도? 선생님하고 만나기 전에 이 교과에 대한 탐색 정도를 한다는 것은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복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를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큰 시간이 들고 낭비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학생들을 1등급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과거 영재고 아이들도 또 가르쳐 보셨지만 또 4등급 아이들도 많이 상위권으로 또 만드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만의 그 모의고사나 내신 향상법에 대해서 등급대를 뭐 말씀하시 좋고요. 말씀 좀 구해도 될까요? 사실 5,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5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틀리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만나봤을 때 5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해주는 수업을 들었고 요거 안 들었으면 5등급까지는 안 나오고 선생님이 해주는 말 들었고 예제 문제 풀어봤는데 숙제를 할 때 별표 남발되어 있는 친구들, 고민 안 해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추천 방법은 한 권을 풀더라도 내 손으로 다 풀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내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 여러 권을 풀었다 해도 빈 개념들은 똑같거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똑같이 잘 풀고 못 푸는 문제는 또 못 풀어. 그러면 점수가 안 올라요. 그냥 이 한 권 내에서 모든 개념을 내가 다 적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성적이 오를 거니까 너무 많은 문제를 풀려고만 하지 말고 숙제를 그냥 해오는 데 의미를 갖지 말고 내가 이거를 1번부터 20번이면 여기까지라도 다 풀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절반보다 이제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될 거고요. 이제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했다. 예를 들면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공부했고 그다음에 숙제까지는 했어요. 근데 어디가 안 되냐면 오답 분석 안 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채점에서 틀린 것을 선생님께 듣고 적어보는 것 정도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거 적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다시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보는 작업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3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실력자로 올라가는 단계가 될 거예요. 3등급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모르는 개념이 절반에서 줄어들어가지고 한 30% 이내 정도 될 건데 이 30% 이내 정도 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 개념만 따로 파서 공식을 유도해 본다거나 그 개념만 따로 한 번 정도 이제 빈 부분을 공략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문제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보통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킬러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킬러 문제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내가 틀리는 문제들이 계산인지 아니면 언어인지 이런 부분의 지문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한테 부족한 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1등급을 유지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문제들은 그냥 손으로 풀이 방법을 쓰기도 귀찮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자기가 눈에 보일 거야. 이거 안 된다. 그럼 그런 문제만 손으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지 분석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1면부터 3면까지 좀 쉬운 문제의 난이도들은 어느 단원에서 출제가 되고 4면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어느 단원에서 주로 나오는지 그리고 문항 배치 어떻게 되고 고득점 문제가 어떤 단원인지를 파악하면 조금 더 이 시험지 자체가 한눈에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월할 겁니다. 등급별로 학생들에게 이제 단순하게 공부해서 올라갈수록 좀 복잡해지는 부분을 정리해 가면서 나름 성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전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학생들 많이 또 지도해 보셨으면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학생 뭐 소개해 주시고 또 그 이유가 있으면 어떤 건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러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만약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명을 꼽아라 하면 저희가 돌멩이라고 불렀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멍청해서 돌멩이가 아니고 맨날 한 자리에 있어서 돌멩이에요.
쟤는 화장실도 안 가? 이런 말을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는 막판에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왔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노베이스. 와, 이게 될까? 하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친구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주말 같은 경우는 밥도 그 자리에서 먹고 코로나 전이었는데 정말 화장실을 가는 시간 정말 그것도 거의 못 봤어요. 제 화장실 안 가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적처럼 만점을 받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애들한테 저는 말로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진짜 하면 된다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집중력과 합승량은 정말 배신하지 않는다를 보여줬던 학생인 것 같아요. 공부도 공부 머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IQ가 아니라 태도라든가 의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학생들을 만나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 더더욱 힘이 나죠. 네. 아마 선생님의 또 지도나 격려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끝으로 뭐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물리 전공하셨으니까 선생님에게 물리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물리란 어려웠지만 최종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에게 날개를 달아준 과목이에요.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도 친구들은 야, 그걸 왜 해? 쉬운 거 해. 등급 맞기 쉬운 거 해도 그냥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 과목이 그냥 괜히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을 때 물리라는 과목은 저에게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줬고 원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해줬고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서 저한테 그 힘들었던 과목이었던 물리는 저에게 날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선생님이 또 그렇게 애정을 갖고 가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또 전공도 발견해 가면서 적성을 발견해 가면서 새로운 길이 아니라 맞는 길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 또 윈터 기간에 또 다른 학생들과 함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